안녕하세요. 예수의 전성결기 안희한 목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들은 한둘이 아니죠. 언급하려면 날이 다 새질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편이라면은 역량이 되든 안 되든 도덕성이 있든 없든 그냥 앉힌다는 거죠.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법무부 장관 자리입니다. 진짜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조국 같은 사람을 앉히는 거예요. 결국은 낙마 있죠. 그 다음에 추미애 같은 사람을 앉히는 거예요. 얼마나 나라 전체를 정신없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법무부를 무법부로 만든 장본인이죠. 그리고 그 후임자가 누구냐? 박범계 의원. 역시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죠. 국토교통부는 어때요? 이런 장관 자리뿐이겠습니까? 온갖 자리에 다 역량이 안 되는, 합당치 않은 이런 사람들이 진을 치고 앉아 있습니다. 김어준 같이 선동이나 도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교통방송 진행자로 앉히고 서울시에서 그런 교통방송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이 김어준 씨가요, 예전에 한겨레신문 김환 기자하고 서로 둘이 대화를 나누면서 저를 가짜 뉴스 스피커로 몰아갔죠. 그게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기사로 떠요. 가짜 뉴스 스피커, 주요한 가짜 뉴스 스피커. 그러면은 제가 어떤 가짜 뉴스를 퍼뜨렸는지 정확하게 인용을 하고 그 팩트를 또 제시를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가짜 뉴스였다 이렇게 밝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몰아가는 거예요. 늘 이런 스타일이죠. 우리 교회 젊은 성도 중에 이 김어준 씨 방송을 즐겨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설교 시간에 이 부분을 다뤘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선동을 잘하는지, 그 방송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지르고 있는지 대놓고 다뤘어요. 감사하게도 이제는 그 젊은 사람이 김어준 씨 방송을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죠. 사실 김어준 씨를 방송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좀 웃음이 나와요. 이분이 성인용품 팔던 사람이죠. 딴지일보라고 온갖 잡동사니 글이 올라가는 그런 이상한 어떤 매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총수하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이 문재인 정부 열심히 선동해서 도와주고 나서 교통방송 자리 하나를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운영하는 게 김어준의 뉴스 공장인 거죠. 참 가슴 아프죠. 자, 이런 김어준 씨에 대해서, 그리고 김어준 씨의 방송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이었다가 이번에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금태섭 씨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어준 씨의 해악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해드릴게요. 금태섭 씨의 글입니다. TBS 라디오 뉴스공장을 폐지하거나 진행자 김어준 씨를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정치가 언론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재정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방송에서도 시장이 비판적인 진행자나 출연자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의 눈치를 보고 용비 어천가를 부르면 그것이 더 큰 문제인 겁니다. 당연하죠. 언론은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래죠. 언론이 정부의 이야기를 받아쓰게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 정치가 언론을 지배하려고 해도 안 되고요. 언론이 정치의 아부에서도 안 됩니다. 정치를 향해 공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때때로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견제하는 일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제재를 받거나 탄압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언론과 정치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될 때 건강한 정치, 건강한 언론 둘 다 가능성의 문이 열려지는 거죠. 자, 금태섭 씨의 글입니다. 하지만 김어준 씨의 경우는 다릅니다. 단순히 객관성이나 중립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편향성이 극렬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너무나 큰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힘든 처지에 있는 분들,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야, 민주당 의원이던 사람에게 이렇게 날카롭고 정확한 지적이 나온다니 참 반가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좌파의 중요 논객이었던 진중권 교수 역시 제대로 된 목소리를 요즘 많이 냈잖아요. 무조건 자기 진영이라고 감싸지 않고 잘못은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잖아요. 이 금태섭 씨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 씨의 방송은 정말 큰 해악을 끼쳐요. 이런 얘기를 과감하게 한다. 이런 면에서
참 용기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금태섭 씨의 글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나선 미투 운동에 대해 초기부터 음모론을 제기해 피해자에게 고통을 줬습니다. 피해자들이 미투 운동에 나선 2018년 김어준 씨는 이런 발언을 합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할까봐 예언? 간만에 이거는 이제 공작의 방식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보이는 뉴스인데 예언합니다. 누군가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타겟은 어디냐? 결국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진보적인 지지층. 최근의 댓글 공작 저는 이제 흐름을 보거든요. 항상 댓글 공작의 흐름을 보면 다음에 뭘 할지가 보여요. 김어준 씨의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진행하던 다른 민영 방송에서는 미투 폭로에 연루된 친분 있는 정치인을 옹호하다가 하차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좌파들의 민낯입니다.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책들은 뭐냐? 서민들의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일. 공정을 말하지만 절대로 공정하지 않아요. 자기 편들만 유리한 룰. 그 명확한 룰이 있습니다. 페미니즘을 강조하죠. 그런데 그 여성들의 표를 얻기 위한 도구요 수단일 뿐이지 진짜 여성들을 위하지는 않아요. 결정적일 때 보면은요, 여성들을 짓밟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을 일부러 노린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를 일부러 노린 게 아니에요.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의 성범죄 연루자들이 유독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타겟이 된 것뿐입니다. 그러면은 양심껏 같은 편이라도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해야 되잖아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해야 되잖아요.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입을 다물어요. 그리고 입을 열 때는요, 놀랍게도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더 입히는 제2의 가해를 행하는 그런 발언을 한다는 거죠. 이 김어준 씨처럼 음모론을 말하는 거.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동안 목소리를 높이던 여성 시민단체들이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에 대해서 침묵하고 입 다무는 거 봐요. 이게 좌파들의 민낯이라니까요. 그동안에 환경 문제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난리를 치던 환경 시민단체들이요. 태양광 이거 산림 훼손하잖아요. 환경 파괴 심각하잖아요. 오염도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입 꼭 다물고 있는 거 봐요. 이게 좌파들의 민낯입니다. 모순이죠. 내로남불이죠. 자, 금태섭 씨의 글입니다. 김어준 씨는 자기 머릿속에 음모론을 펼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국 사태,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이 한참일 때는 이들의 편을 들어주는 실체가 불분명한 익명의 인물을 내세웠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검찰 수사, 법정에서 다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지만 김 씨는 단 한 번도 책임을 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기득권이 반격하는 것이라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의 통합은커녕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통합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김어준 씨만이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그래요. 문재인 정부가 그래요. 민주당 사람들이 그래요. 얼마나 국론 분열이 심각합니까? 다 갈라놨잖아요. 집주인과 세입자 갈라놨죠. 기업인과 노동자들 다 갈라놨죠. 의사고 간호사도 갈라놓대요. 지역별로 다 갈라놨죠. 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조국 얘기, 추미애 씨 얘기가 나왔어요. 조국을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들, 맹인들이죠. 추미애가 그렇게 난장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들, 정말 판단 능력에 문제가 생긴 거죠.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선동하는 인물이 김어준 씨 같은 인물인 거죠. 끝없이 선동을 해요. 그리고 여기 쇠뇌된 사람들은 사고가 고착이 돼서 정상적인 사고, 제대로 된 분별이 아예 안 되는 거죠. 이러니까 금태섭 씨가 김어준 씨 해악이 너무 크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상한 인물을 내세웠어요. 익명의 인물을 내세웠어요. 그리고 온갖 엉뚱한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거짓임이 드러나요. 그럼 사과해야죠. 사과합니까? 절대 안 하죠. 이게 좌파들의 민낯이라니까요. 사과하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뻔뻔합니다. 기득권 세력이 공격하는 거다. 법원까지 공격을 해버리죠. 이게 김어준 씨의 문제, 좌파들의 문제입니다. 자, 금태섭 씨의 글입니다. 힘들게 진실을 털어놓은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를 향해서는 위안부 할머니죠.
기자회견 문서도 직접 쓴 게 아닌 것이 명백해 보인다.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번 코로나19로 대구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는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라고 주장하고 엉뚱하게 검찰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공격 기준, 판단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여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고 지금 말을 쓰지만 원래 쓰이던 표현은 우한폐렴입니다. 우한폐렴.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 우한에 대해서 혐오를 일으킨다 해서 우한폐렴 또는 우한발폐렴이라는 말을 못 쓰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대구발 이 표현을 김어준 씨가 과감하게 써요. 중국은 공격하면 안 되는데 대구 시민들은 공격해도 되는 거예요.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니,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는요, 비극적인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비참한 일을 겪었던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을 이용해서 반일 감정을 극대화시켜요. 여당과 그 패거리들이 그렇게 했죠. 이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돈을 모금해요. 자리를 차지해요. 세력을 형성해요. 그랬으면 미안한 마음이나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할머니들 향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윤미향 씨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을 앵벌이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 김어준 씨의 발언 얼마나 쇼킹합니까? 이용수 할머니 보고 자기가 쓴 기자회견문이 아니다, 냄새가 난다, 어떻게 이런 말을 서심없이 퍼붓습니까? 그동안에 높이던 위안부 할머니,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더니만 자기 세력에 손해가 끼칠 만한 행동을 한다 판단되니까 대번 태도를 바꿔서 공격을 하잖아요. 공격해서는 안 될 대상도 공격해버리잖아요. 이 끔찍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끔찍한 발언을 해도 이 좌파 패거리들은 지적을 안 해요. 그 나물에 그 밥이죠. 유유상종이에요. 자, 금태섭 씨의 글입니다. 정치계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여당 편들고 야당 깎아내리는 단순한 편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당 중진 의원들도 그 방송에 출연하라고 줄을 서서 그가 지휘하는 방향에 맞춰 앵무새 노릇을 합니다. 그의 눈에 들면 뜨고 눈에 나면 죽는 것이 현 여당의 현실입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니까 민주당에서 미움을 받죠. 왕따를 당하죠. 소신 발언을 한 거예요. 그죠? 아까도 말했듯이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유유상종입니다.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김어준 씨나 여기에 편승하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다 똑같아요. 자, 금태섭식을. 김 씨가 개인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든 그것은 그의 자유입니다. 그가 책임을 지면 됩니다. 하지만 그는 서울시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방송국에서 전파라는 공공재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 그 죄책에 대해서도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나온 법원 판결문 중에 한 구절입니다. 김어준 씨에게도 이 말을 적용할 때가 됐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 약속을 걸고 시민들의 뜻을 묻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서울시장이 되면 이 김어준 씨 문제, 교통방송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겠다는 거예요. 금태섭 씨도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잘 파악하고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줄을 설 정도로 눈에 뜨이면은 뜨고 눈 밖에 나면은 죽는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얼마나 김어준 씨가 힘을 미치는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대놓고 저격하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용기가 있는 거예요. 소신이 뚜렷한 거예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으로 있을 때도요, 소신 발언을 꽤 많이 했죠. 그래서 문바들 눈 밖에 나서 공격,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죠. 그리고 결국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무튼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는데 이 금태섭 씨를 서울시장으로 밀라는 얘기냐, 표를 주라는 얘기냐, 그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김어준 씨에 대해서 지적한 이야기는 정확하지만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태섭 씨가 서울시장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 이 금태섭 씨는요,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소신이 강한 사람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해요. 그리고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된다. 게다가 소신 있는 사람이 그런 시장이 된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정말 대책이 없어집니다. 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키워축제 지원하고
편들어주고 힘을 실어준 것만 해도 참 힘들고 고달팠는데 금태섭 씨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하면 더했지 덜할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돼요. 본질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지지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인물은 아니라는 거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이재명 씨 절대로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할 사람은 아니니까. 정말 무서운 인물이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금태섭 씨가 김어준 씨 지적한 거 인정하면서도 서울시장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저 안희안 목사는 정치 목사가 되려는가.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나라가 얼마나 망가지는지 서울시가 얼마나 박살나고 엉망이 되는지 이미 봤잖아요. 또다시 이런 일을 반복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차단해야죠. 막아내야죠. 그런데 선거 기간 앞두고 이런 목소리를 내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어서 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그리고 불의가 다른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전에 미리 알릴 거를 알려야죠. 미리 정보를 접하게 해야죠.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알려야 되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알려야 되는 거죠. 준비를 미리미리 시켜야 되는 거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눈 감고 귀 막고 사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해야 눈을 뜨고 바로 설 거 아니겠어요. 이대로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대로 한국교회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사명감을 감당한다는 차원에서 움직이고 기도하고 힘을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알아보고 승리합시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시점,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